다들 연말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들고 오는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계좌를 열어보니 이건 산타가 아니라 사탄이 온 것 같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변동성인데 막상 그 파도 속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겁을 주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며 새 마녀도 아니고 내 마녀가 춤을 춘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했던 거대 악재들은 대부분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바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이 돈을 버내만에 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가 직접 선수로 뛰는 판이 열렸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의 공포가 왜 기우인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기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무시무시한 칼을 갈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사탄 랠리 걱정은 접어두고 지금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꾸미고 있는 거대한 작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찜찜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돈 맥경화 공포입니다.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가 바로 오픈 AI와 오라클의 위기설이었습니다. 야, 인공지능 저거 돈만 먹는 하마 아니냐? 수익도 못 내면서 투자만 하다가 뱅크런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고 구글이 치고 올라오면서 오픈 AI의 독주가 끝났다는 말도 돌았죠. 오라클 역시 오픈 AI와 한 배를 탄 운명이라 너네 진짜 돈 받을 수 있어 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오라클을 주식시장의 금쪽이라고 부를 정도로 투자자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는데 정말 다행히도 사막의 모래바람을 타고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동의 오일머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부펀드가 오픈 AI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쳐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품 논란이 있는데 현재 평가액보다 무려 50%나 더 얹어서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네 기술력은 진짜다. 돈 걱정 말고 개발만 해. 우리가 뒤에서 현금 다발 들고 서 있을게. 사실상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니 유동성 우려라는 댐의 구멍이 순식간에 메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 아마존, 디즈니 같은 거물급 기업들도 이 연합에 줄을 섰습니다. 2026년 1분기까지 자금을 확실하게 꽂아준다고 하니 적어도 내년까지는 돈 걱정이 없습니다. 오픈 AI가 숨통이 트이니까 덩달아 오라클도 휴 살았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죠. 결국 주식시장을 누르던 가장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치워진 셈이니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심과 반전, 물론 여전히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 라는 깐깐한 시선은 존재합니다. 2029년이나 되어야 흑자가 날 거라는 비관적인 보고서들이 쏟아지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뒤집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AI의 수익화 속도가 틱톡보다 훨씬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숏폼 영상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틱톡도 결제 규모 30억 달러를 찍는데 5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이걸 단 31개월 만에 돌파해버렸습니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죠. 매출 성장세도 기하급수적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5배나 뛰었고 내년엔 10배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신기해서 써보는 단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결제를 하는 필수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에게 닥쳤던 또 다른 악재, 주요 고객사의 투자 철회 소식도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뺀다고 하니 주가가 출렁였지만 곧바로 틱톡이라는 초대형 고객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국 10대와 20대 값보다 더 많이 본다는 틱톡이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쓰기로 확정한 것인데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실리콘밸리에서 보기 드문 골수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왔죠. 그러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라클에게 알짜배기 일감들을 몰아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틱톡의 지분 구조에도 친 트럼프 성향의 자금과 중동 자본이 얽혀 있으니 오라클은 든든한 뒷배를 얻은 셈입니다. 진짜 본론, 국가가 주도하는 제네시스 미션. 자, 기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판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투자가 민간 기업들의 각자 도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가 총력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들을 보면 이건 단순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을 이기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창세기 같은 웅장함이 느껴지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가진 기밀 데이터, 안보 데이터, 최고급 정보를 다 까겠다. 이걸로 AI 학습시켜라. 원래 정부 데이터는 꽁꽁 싸매두는 게 원칙인데 이걸 빗장을 풀어서 기업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을 압도하고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의 유일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 미국의 어벤져스가 다 모여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3대장은 기본이고 여기에 오라클과 IBM이 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오픈AI, 엔스로픽,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총출동했죠. 심지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팔란티어와 반도체의 심장 엔비디아, 인텔, AMD까지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내 편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명단을 자세히 뜯어보면 공화당의 후원금을 많이 냈거나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기업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오라클이 빅테크 사이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꿰찬 것도 대래 창업자가 기부금을 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판에서는 정부와 줄이 닿아 있는 기업이 콩고물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요즘 AI 주식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 전에 이 큰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예산을 붓고 기밀 문서를 열어주고 뒤를 봐주는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내릴 수는 있어도 이 거대한 배가 갑자기 멈추거나 뒤로 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국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에 탑승할 기회라고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규제라는 족쇄를 부수는 스피드 액트.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법과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속도가 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관료주의가 심하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심해서 데이터 센터 하나 짓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스피드 액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야, 중국은 공산당이 까라면 까는데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3년씩 걸리면 언제 이기냐. 이런 논리죠. 이 법안은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뒤집기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허가난 사업은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는 괜찮았는데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절대 못 뒤집음이라고 딱 박아버렸으니 기업들은 마음 놓고 조 단위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좀비 소송을 원천 차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환경단체가 소송 걸어서 공사 중단되는 일,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악의적인 시간 끌기, 즉 좀비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못하게 막습니다. 소송을 걸더라도 기간을 딱 정해두고 그 안에 결론이 안 나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는 식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보신주의 때문에 보고서를 수백 페이지씩 써오라고 시키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보고서 두께 줄여, 핵심만 써, 시간 낭비하지 마. 이렇게 법으로 페이지 수 제한까지 걸어버린 겁니다. 이 스피드 액트는 단순히 트럼프 혼자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두 당이 중국 견제와 AI 패권 앞에서는 짬짬이가 된 거죠. 내년 초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날 겁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땅이 없어서, 허가가 안 나서 못 짓던 데이터 센터들이 우후죽순 솟아오르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미국 정부를 개조하는 US 테크포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미국 정부라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느리고 답답하기로 유명한데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미친 속도감을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US 테크포스. 민간의 천재 개발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해서 정부 부처에 심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방부, 국무부, 국세청 같은 핵심 부처에 들어가서 낡아빠진 시스템을 최신 AI로 갈아엎는 작업이죠. 연봉도 파격적입니다. 공무원 월급표를 무시하고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챙겨줍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와서 제발 이 답답한 관료 조직 좀 스마트하게 바꿔놔라 라는 절박함이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네 유능한 직원들을 2년 동안 정부에 파견 보내고 임무가 끝나면 다시 받아주거나 승진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경력 단절 걱정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돕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가 곧 거대한 테크 기업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금 걷는 것부터 국방 전략을 짜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AI가 스며들고 그 속도가 민간 기업만큼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AI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라는 초대형 고객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민간에서 유행하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뚫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지금 주가가 좀 빠진다고 무서워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시적인 판은 이미 상방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덜컹거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내년 2026년을 향해야 합니다. 월가에서는 내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 특히 내년에는 생성형 AI라는 말보다는 피지컬 AI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리게 될 겁니다. 채팅창 속에서만 떠들던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의 몸을 입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우리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거든요. 이 변화가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기회를 줄 텐데 그 기회를 잡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진짜 알짜배기 전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의 유명한 스피커들은 내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항상 강세론을 외치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이 이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도 강세장을 정확히 예측해서 명성을 높였는데 이번 전망은 거의 장밋빛 폭격 수준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깔 만큼 깔았다. 이제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돈을 쓸어 담는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나 없으면 AI 못 돌려 하면서 배짱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인프라가 깔렸으니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전체가 다 같이 손잡고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아주 대담하게 베팅했습니다. 특히 그가 꼽은 숨겨진 보석 섹터가 있는데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해커들의 공격도 AI를 써서 더 교묘하고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를 만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같은 기업들이 필수제가 된다는 논리죠. AI 시대에 보안 없이 사업하는 건 현관문 열어놓고 금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전망은 중소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운명입니다. 지금 코어위브나 너클라우드 같은 알짜배기 중소형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내년에 잡아먹힐 거랍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몸집을 더 불려야 하는 빅테크 공룡들에게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중소형주를 들고 계신다면 내년에는 대박 인수설이 터지길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2026 CES 피지컬 AI의 등장,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닿는 또 다른 곳, 바로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만년 걸려서 풀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린다는 그 꿈의 기술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차세대 핵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갖는 쪽이 전 세계 암호를 다 뚫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에게도 정부의 눈먼 돈, 아니 전략적 투자금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더 돌려서 당장 다가오는 2026년 1월을 한번 미리 가보겠습니다.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의 주인공이 생성형 AI, 즉 채팅하고 그림 그리는 AI였다면 이번 주인공은 다릅니다. 이번 테마는 바로 피지컬 AI, 즉 육체를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지금까지 AI는 모니터 안에 갇혀있는 똑똑한 비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서가 로봇의 몸을 입고 설거지를 하고 두 발로 걷고 공장에서 물건을 나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춤추는 쇼를 넘어서 진짜 일꾼이 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이 소프트웨어에서 로봇 부품, 감속기, 센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냉정한 현실, 옥석 가리기와 실적의 압박,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투자자니까요. 산타가 아니라 사탄이 올 수도 있는 리스크도 봐야죠.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시장이 기업들에게 그래서 너네 진짜 돈 벌었어 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라고 하면 박수 쳐줬지만 2026년부터는 안 통합니다. 마진이 남는지 현금 흐름이 좋은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검사하는 실적 성적표의 날들이 다가옵니다. 실제로 최근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오픈 AI가 영원한 1등일 줄 알았는데 구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오픈 AI가 3등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기술 트렌드가 바뀌면 대장주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달러 힘이 빠지니까 원자재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금은 이미 신고가를 뚫었고 은과 구리, 알루미늄까지 들썩거리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전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그게 구리 가격을 실제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원자재가 해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고점에 물리면 정말 답도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체크리스트 앤드 결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이라 거래량도 줄고 호가창이 얇아서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출렁거릴 겁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변동성은 거대한 상승장을 앞둔 마지막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제네시스 미션, 규제를 풀어주는 스피드 액트, 그리고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하루 이틀 떨어지는 파란불 기둥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 정부정책 수혜주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전력, 인프라, 보안, 그리고 국가주도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입니다. 둘째, 2026년 1월 말 빅테크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은 아껴두세요. 그때 실적 쇼크가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건 도망칠 때가 아니라 줍줍할 기회일 테니까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많은 사람에게 옮기는 거대한 기계라고 합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너무 시세판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산타가 오든 사탄이 오든 준비된 우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을 주도할 우주 방산과 경기 회복주들을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